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결국 끝까지 잘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의 주제처럼 딱 한 가지의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서 잘 기억을 하시고 매일이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생각을 하는 정도만으로도 분명 연애에서의 위기 극복이나 그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서부터 전에 헤어졌던 연인과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연애를 하면서 항상 위기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비슷한 결로 자꾸 위기가 찾아오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본 내용이기도 한데 바로 표현을 잘 못해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을 잘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는 여러 방면으로 나눠서 말해볼 수 있는데 몇 가지로만 추려서 말씀을 전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예요. 내가 지금 머리로는 내 감정이 뭔지 알겠는데 말로써 다채롭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 또는 내 성격이 소심하거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낯간지러운 말을 잘 못하는 경우죠.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어릴 때는 제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표현을 잘 못했죠. 그래서 어쩔 때는 표현을 잘 못하겠으니까 상대방이 눈치껏 센스껏 내 마음을 알아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툴툴대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안 좋은 이미지만 남겼었죠. 이런 분들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가 나의 생각을 글로써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쓴 글을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 읽을 때는 감정을 실어서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어차피 내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 더 오버를 하더라도 감정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표정이에요. 바로 표정 관리죠. 이렇게 표정 관리도 하나의 표현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부족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는 표정이 다채롭기도 하고 표정만으로도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꼭 자주 싸우는 남녀들 중에서는 우리가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상대방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모두 읽어서 날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나랑 있는 게 별로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게 오해든 사실이든 그 순간의 감정에 확신을 갖고 서로 예쁘지 않은 표현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표정 관리도 연습을 해봐야 한다. 거울을 보고 단 1분씩이라도 연습을 해보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저의 모습을 보이고 있듯이 카메라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리액션이에요. 연인끼리 한 번 데이트를 나갈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 대화 속에서는 내가 관심이 있는 대화 주제도 있을 거지만 때로는 관심 없는 대화 주제도 나올 거고 그러다가 또 재미있는 주제가 나오면 내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이미 우리의 대화가 깊어지기 이전부터 호감을 살 수도 있고 동시에 비호감이 될 수도 있는 가장 핵심이 바로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조직이든 어떤 모임에서든 리액션이 조금 오버스럽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겉도는 일이 거의 없고 연애에서도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더 큰 사랑을 받고 심지어는 나에 대한 상대방의 소유욕이 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리액션이 좋은 그 모습을 나만 갖고 싶다는 그런 의미겠죠. 앞서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력, 표정관리, 리액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이게 또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자신이 평소에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인지 또 내가 타인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많게는 그 이상이더라고요. 나 스스로 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유심히 들어보면 대부분이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 남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와서 종종 그런 소리를 들어와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기까지 국어를 배우고 글자를 배우기는 하지만 사실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배울 일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두 기억을 돌려보시면 어렸을 때는 내가 잘 모르니까 막말을 하다가도 부모님이 꾸짖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몇 번 언급을 하는 게 다잖아요, 사실. 특히나 우리가 성인이 돼가면서는 만약 내가 어떤 사람에게 A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
고로 A라는 말에 더해서 밝은 표정과 차분한 말투,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말투를 더해야 상대방이 듣기 좋다. 이런 거 안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따로 이런 걸 배우거나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는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를 통해 배웠던 언어 방식과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습득했던 그 언어를 가지고 그냥 이게 나고 이게 나의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낸다는 거죠. 물론 부모를 통해서 예쁜 말만 배웠고 배려하는 말투만 가지고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말 실수나 표현력 때문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득을 보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표현력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신이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상대에게 말을 할 때 상대가 어떤 느낌으로 느낄지, 하다못해 내가 저번에 싸울 때 상대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또는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별로였는지 스스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부리면서 너도 저번에 그랬잖아, 너도 나한테 화냈었잖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대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겨서 반성을 한다고 쳐도 그냥 두루뭉실하게만 내가 자존심이 좀 세구나, 내가 남들보다 짜증이 조금 더 많구나,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배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 연예인들을 보면, 특히 배우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 하나같이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요. 표정도 좋고 말투도 듣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게 다 타고난 게 아니라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허구한 날 미디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 단점도 누구보다 빨리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요즘은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빈도가 늘기는 했겠지만 대부분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단 한 번도 연습을 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조금만 연습을 하고 신경을 쓴다면 분명 스스로도 매해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연애도 인간관계도 전보다 훨씬 더 잘 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라며 고집을 부리면서 자존심을 부리다가 차이는 것보다는 아나운서나 연예인 수준은 아닐지언정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지 스스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연습을 해보면서 연애든 인간관계든 전보다는 더 성숙한 관계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